미국 휴머노이드는 되게 약합니다. 제일 무서운 상대가 어디냐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활에 위협을 받는 AI 윤리, 로봇 윤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의 휴머니즘과 행복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안녕하세요. 과학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의 과학입니다. 저는 애트리 AI 로봇 연구본부 최정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서 발전된 몸을 가진 피지컬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표적인 피지컬 AI가 자율주행차 로봇 휴머노이드 제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자 두 분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로봇 대표 엄민설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임민섭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피지컬 AI 개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전문적으로 임 박사님 피지컬 AI 개념 또는 네. 일반 AI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AI라고 하면은 영상 인식, 음성 인식 이 두 가지 측면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자연어 처리, 이것도 AI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피지컬한 능력이 있는 어떤 개체, 그게 로봇인 거죠. 기존에 얘기했던 음성, 영상 이런 AI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거는 로봇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액션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그 AI 모델에 같이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피지컬 AI의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동작하는 것, 즉 이 물병을 여기서 집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걸 가르칠 때 이 동작을 원시 데이터로 취득을 하고 이 취득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로봇한테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모델을 로봇한테 실제로 입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확인까지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피지컬 AI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는 원시 데이터를 취득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동작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된 행동 그리고 물리적인 결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피지컬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개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상황은 어떻고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신지 전문가분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피지컬 AI의 그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휴머노이드들, 저한테 제일 무서운 상대가 어디냐 라고 하면 중국의 유니트입니다. 거기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원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료를 생산을 하고 휴머노이드 자체를 만들어내고, 그럼 이 휴머노이드를 갖다가 팔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생태계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미국 휴머노이드는 반면에 생태계가 사실은 되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들 때 재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재료를 어디서 생산할 거냐? 중국에서 사오거나 미국의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네. 후자로 가면 로봇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지고, 전자로 가자니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자체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런 패권 중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연구는 아주 다양하게 벌어지곤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도 만들고 이 하드웨어를 실제로 실증하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AI 소프트웨어들도 필요한데, 이 AI 소프트웨어들도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개발을 해오고 꽤 성과들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잘 한다면 충분히 한 2, 3년 열심히 한다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로봇이 돌봄이나 의료나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그 치매 환자를 돕는 그런 돌봄
로봇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이제 하는 방향은 이제 치매 환자들이 기억을 잃거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했었고, 그런 연구를 좀 이어서 지금 이제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조금 더 노인들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노인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인지 기능 어떻게 우리가 메인테인 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로봇 기술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저희가 저출산의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돌봄 로봇의 쓰임새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율성을 무한 제공을 해버리면 인간의 생활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럴 수 듭니다. 있죠. AI 윤리, 로봇 윤리라고 해서 지금 많은 그 연구자들이, 개발자들이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놓은 윤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는 측면들이 법이나 규정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인간만이 생활하는 이 공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뭐 보험, 법 이런 규칙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가는 과정들이 발맞추어서 진행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윤리성, 예의 바른 휴머노이드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안전이 너무나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는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수능 제어가 적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제어라는 게 예를 들어 로봇의 손을 딱 잡았다. 그리고서 악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과거의 로봇들은 이렇게 흔들어지지가 않았어요. 힘이 한번 딱 토크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춤이기 때문에 억지로 악수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소문이 망가진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저희가 만들고 있는 로봇들은 수능 제어가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흔들면 흔드는 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문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안전규제라든가 법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국가에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인 거는 수능 제어 쪽으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거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안전규제 같은 것을 발굴을 해서 법령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개발하시면서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있죠. 최근에 저희가 뭘 연구를 했었냐면 그 콜라캔을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콜라캔을 옮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네. 캔이 터졌어요. 네, 캔이 터졌어요. 그래서는 막 로봇에 막 콜라가 막 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몸을 가진 피지컬 AI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봇이 점점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또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 동시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보다도 사람과 어떻게 행복한 미래를 그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행복이잖아요. 로봇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인간이 행복하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한 이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이런 기술들이 잘 융합이 되어서 우리 삶에 윤택하게 쓰일 수 있는 기계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피지컬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안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휴머니즘과 행복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간, 오늘의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